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차가운 곳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활한 사막과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애리조나는 이제 파괴적인 위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 애리조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노숙자 급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족이 집을 잃으면서 애리조나의 거리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구호 활동이 한창이지만 과연 이 위기를 막기에 충분할까요? 애리조나 거리에서 벌어지는 혹독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애리조나 노숙자 위기 점점 심각해지는 비상사태. 애리조나는 극심한 더위, 극한의 자연환경, 그리고 이제는 극심한 주택 위기까지 겪어왔습니다. 2025년 중반 애리조나는 노숙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는 시급성을 넘어 본격적인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시점별 집계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약 14,737명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주차장 보도, 방수포와 희망으로 만든 임시 거처 등에서 하나둘씩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피닉스와 광활한 도시 사막이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만 2025년 1월 기준 군 새삼 3명이 노숙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노숙자, 즉 완전히 야외에서 자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28%나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긴급 자금이 고갈되면서 이용 가능한 쉼터 침대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자야 하는 현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Well, basically, I've been homeless the last 3 weeks now because I've been going to housing options every day for the last since till 9 o'clock till 4 o'clock in the afternoon, and that's all they've been saying is basically come back tomorrow, come back tomorrow, come back tomorrow, and I've been sleeping rough ever since. 주전역, 즉 시골 사막지대 부족 지역,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야바파이 코치스 모하비 카운티와 같은 지역에서는 집을 잃는 가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 아메리카 원주민 가족, 그리고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취약합니다. 언론의 관심은 피닉스에만 집중되는 반면 이러한 소규모 지역 사회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중의 관심도 훨씬 적은 가운데 조용히 각자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삼켜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웃 직장 동료 반 친구였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 was shitting on myself. couldn't walk. I didn't have money to eat. I was starving. I was dirty. And nobody helps you out here. They don't give a fuck about you. They'll just leave you out here. I realized I didn't have no friends out here. That I needed to find myself, and I was lost, and I just couldn't do it no more. I was done.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찾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걸까요? 단순히 마약 때문일까요?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경영일까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하며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이 위기의 핵심은 심각한 주택 부족입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애리조나주도 최근 몇 년간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캐니언주는 이러한 압력이 빠르게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2020년 이후 평균 임대료는 20% 이상 급등한 반면 저소득층 주택 공급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는 최소 15만 채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며 그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거나 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으로 최저임금에 일하는 경우 소득의 60% 이상을 집에 머무르는 데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한편 한때 사람들의 생계를 지켜주었던 코로나19 긴급주택지원금이나 임대료 지원과 같은 연방정부의 안전망은 대부분 만료되었습니다. 그 대신 별로 없습니다. 많은 지역 쉼터의 수용 인원이 줄었고 어떤 곳은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의 침대를 잃었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텐트가 늘어나고 차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마트 밖에서 자거나 버스 정류장 사이를 헤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돈과 정책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참 2015년 애리조나 노숙자는 누구인가? 2025년 애리조나 노숙자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솔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시 거리를 배회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10대 참전 용사 그리고 노인들입니다. 직장 임대 계약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텐트차 심지어 거처조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는 더욱 명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애리조나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 3명 중 1명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는 자녀를 둔 미혼모이며 아이들은 아직 숙제를 하고 학교에 다니고 뭔가 정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1명 이상은 18세 미만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또 다른 집단에는 위탁 가정에서 막 나왔거나 불안정한 가정에서 탈출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실질적인 안전망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령대의 반대편에는 70대가 넘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얇은 담요와 물 한 병만으로 사막의 더위를 이겨내려고 애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여름은 혹독합니다. 2024년에는 300명이 넘는 노숙자가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하 애리조나의 실제 활동과 부족한 점. 위기가 눈앞에 닥친 지금 애리조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산적이고 고르지 않으며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최전선에서 주도하는 것은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역 사회 단체들입니다. 성 빈센트 데 폴과 같은 단체들은 관료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곳에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사례 관리 임대료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많은 의사결정권자들이 간과하는 사실, 즉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린 후 다시 끌어내는 것보다 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인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닉스에서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야외 공간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텐트에서 자고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사회복지사와 연락할 수 있는 지정되고 관리되는 야영지입니다. 각자에게 공간대로는 번호가 지정되고 안정을 향한 길이 제공됩니다. 이는 주택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폭염과 넘쳐나는 대피소 앞에서는 보도와 주차장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외 공간은 관료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들을 대피소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HUD의 주택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및 유지 가능한 공간의 수는 제한됩니다. 시 관계자들은 유연성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진전은 더디고 연방 정책과 얽혀 있습니다. 한편 피닉스와 투싼 같은 도시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염 기간 동안 냉방센터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속한 재주택 마련을 위해 모텔 시설을 확충했으며 거리 주민들에게 직접 음식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이동식 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중 일부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다른 계획들은 그저 따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 연방정부 등 모든 계층에서 같은 장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바우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은 수요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거리에서 한 사람이 벗어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위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도시 곳곳에서 텐트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기반 자체가 무너졌을 때 임시 방편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 애리조나의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고군분투. 피닉스에 있는 애리조나주 의사당을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2025년 초 주의회 회기는 초당적인 낙관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의원들은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주택 신탁 기금 증액,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모듈형 주택, 허가 신속 처리 주택 바우처를 받는 임대주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제공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실용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었으며 많은 경우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력은 빠르게 둔화되었습니다. 일부 법안은 위원회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예산 문제를 언급하거나 정책 구성 방식에 반대하는 KT 홉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주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공공 지출에 관한 애리조나의 오랜 보수주의 철학을 지적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되며 자유시장은 결국 스스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장은 저렴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고층 빌딩, 고급 콘도, 그리고 당이 휴가용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한 더 많은 노동자 계층 가정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투소는 최근 단독주택으로 제한되었던 지역에 더 많은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는 용도 지역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닉스는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마을에 자금을 투자하고 지역 토지 신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전략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유일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불편한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진정으로 긴급하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 자금과 정치적 자본은 건드리지 않았던 채 사람들이 고가도로 밑에서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건가요?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부실한 계획이나 부실한 경제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정치적 선택, 즉 논쟁으로 포장된 고의적인 무관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숙자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수치심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 저는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숙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며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저는 피닉스에서 가장 큰 노숙자 캠프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16번가와 제퍼슨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여전히 경고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캠프는 여러 블록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방수포와 낡은 간판으로 만든 임시 텐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개들이 짖어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수로 양치질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프 트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41세의 전직 창고 직원인 카를로스라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다쳐 무거운 짐을 들 수 없게 된 후 거의 2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장애 수당으로도 집세를 낼 수 없었다. 쉼터는 꽉 차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 여기 머물겠어요. 쉼터에서 강도를 맞거나 구타당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둔 27세 엄마 제스민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지난 여름에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からの者は住宅の第一キリストに乗ったり車中泊したり
調達された電話番号に全部電話したり、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다. 망가진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돌릴 때마다 어깨를 으쓱하거나 고정관념으로 그들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 또한 실패의 일부가 된다. その場ですし、私は恥ずかしい気持ちで出発しました。あったかいベッドが待っていたからではなく、私は出発できて、彼らは出発できないとただ困難な選択が애리조나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리는 선택은 수많은 삶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애리조나주는 임시 방편에 계속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노숙자의 근본 원인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特に必要なのは手軽な価格の住宅メンタルヘルスケア、職業訓練、そして地域資源。大胆な行動を取らずに過ぎていく日々、委員会で停止する法案、そして使われずに残る資金は現実の人々に影響を与える選択です。そしてこれらの 애리조나에 15만 채의 새로운 저렴한 주택을 건설한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질문은 이 상황의 긴급성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毎年に何百人もの犬が通熱フラリウ治療の外傷自説な治療があれば避けられたはずの病気など 애리조나는 인명피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한 시스템을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과감한 행동은 단순히 시스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とご自由な価格の住宅プロジェクトを最も必要としている地域で実現するためには、ゾーニング改特定のニーズに対応し、文化的に適切な解決策を取り入れるために、 이동식 의료 클리닉을 확대하여 노숙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주택은 장기 요양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고 노숙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해결책 외에도 우리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빈곤을 범죄화하는 것을 멈추고 노숙 문제에 공감과 연민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쉼터와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는 사고방식에 맞서야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결론. 애리조나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삶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계나 얼굴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한때 직장과 집,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애리조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넘기도록 방치하는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텐트에서 생활하거나 길모퉁이에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눈을 돌리기 쉽습니다. しかし考えてみてください。もしあなたがホームレスだったらどうしますか？ 사실 우리 중 누구도 같은 운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